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 P2P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P2P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P2P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재테크, 어떤 목돈 굴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개념부터 이제 실제 사례까지 한번 쭉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P2P 투자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마켓, 뭐 옥션, 쿠팡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물건을 구매하긴 하지만 G마켓이나 옥션이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곳은 아니죠.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G마켓이라는 곳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를 하는 게 바로 G마켓이 하는 역할인 거죠. 우리가 G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걸 G마켓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여러 판매자들을 G마켓으로, 야, 우리 G마켓 와서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은 우리랑 뭐 계약해가지고 니네 물건 사이트에 올려줄게. 여기서 장사해.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야, 소비자들아, 니네 우리 G마켓 안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으면 우리한테 회원가입해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구매해. 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마켓이죠. 그러면 우리는 G마켓에 들어가서 여러 물품을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소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G마켓의 개념인데, 이런 걸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 뭐 플랫폼 사업, 뭐 플랫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셨던 우버 택시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하나도 안 갖고 있고 택시 한 개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가장 큰 비행 그 항공업체와 또 이제 그 택시 회사,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옥션도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쿠팡도 안 만들고 G마켓도 안 만들지만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시장,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일이다,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P2P도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P2P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좀 쓰고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으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2P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마켓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P2P 업체에다가, 야, 우리 돈이 좀 필요한데 대출 좀 할 수 있게 우리 대출 좀 해줘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P2P 업체들은 각각의 개인이나 회사나 법인들이 얘네들은 대출을 우리가 해주면 돈을 잘 갚을 수 있나, 각각의 이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선별을 좀 하겠죠. 그래서 괜찮은 법인이나 개인들을 자기네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업체는 몇 % 이자를 준다고 하고, 뭐 어떻게 뭐 갚겠다고 상환 계획을 했네. 뭐 이 업체는 담보를 어떻게 잡았고, 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고, 만기는 몇 개월이고, 뭐 몇 년이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2P 업체는 G마켓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돈이 좀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2P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새 G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서도 구매를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P2P 투자도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인기몰이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바로 저비용입니다. 자, 저비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G마켓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나 물건들을 구매할 때는요, 생산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럼 총판을 거치고 도매를 거치고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유통되면서 유통에는 마진이라는 게 붙게 마련이죠. 만약에 5만 원짜리 생산자가 가격이 있었어도 오고 오다 보면 10만 원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유통이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딱 그냥 G마켓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딱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10만 원 주고 구매해야 됐었던 물건들이 이렇게 되니까 뭐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를 사기보다는 당연히 100원이라도 더 싼 똑같은 물건이라면 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저비용 때문에 G마켓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마찬가지로요. 은행도 이런 게 있습니다. P2P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2P는 은행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있죠. 고객이 돈을 예치를 하면은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또 그 이자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자를 예를 들어서 뭐 10%를 받았으면 대출해준 사람한테는 고객한테 이제 예금을 맡긴 고객한테 줄 때는 10%보다 적은 이자를 주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이었었는데 이제 이걸 P2P 업체가 하는 거죠. P2P 업체도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자 돌려주는 이 역할을 은행이 하는 거는 P2P가 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도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고객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맡기고 돈을 받을 때 입장은 거의 좀 비슷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길거리에 정말 목 좋은 자리, 뭐 사거리 한복판 이렇게 좀 월세가 비싼 곳들의 은행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은행을 문을 탁 열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연봉이 낮질 않아요. 수많은 점포와 많은 직원과 높은 연봉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비용, 고비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들은 점포도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P2P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점포가 없습니다. G마켓이 점포가 없지 않습니까? 옥션도 점포가 없죠. 그러니까 월세가 나갈 게 없어요. 그리고 인력이 소수죠. 예, 점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점포 안을 차지하고 있을 인력들, 직원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를 좀 적게 내도 얘네들이 P2P 업체 이자를 좀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를 돌려줄 때는 일반 은행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은행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좀 적게 내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P2P 투자라는 것들이 P2P 대출 받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P2P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보다 좀 더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어떤 P2P 업체 한 사이트의 이제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G마켓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듯이요. P2P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뭐냐면 뭐 얘들도 돈 필요하다고 다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우리 이런 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줄게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럼 여기들 보면 이제 뭐 1억 5천을 총 모집을 하는데 1억 5천이 다 모여 있고 이제 20초 만에 투자가 완료가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1억 5천을 어떤 한 명이 투자한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보통 막 30명, 50명, 100명 소액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 돈이 만들어지면 그 P2P 업체는 그 돈을 이제 법인에게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 다시 돌려주는 거. 그게 P2P 업체가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다른 회사의 이제 그 P2P 업체의 사이트 화면 캡처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는 뭐 1억 원을 모집을 하는데 뭐 27명이 모였고요. 이거는 6천만 원 모집하는데 24명이 돈이 모인 게 된 것 같고요. 여기는 뭐 4억을 모으는데 69명이 투자자가 다 돈을 모아서 투자가 실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레드볼하우스 이런 걸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탁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크게 좀 화면이 바뀌면서 이 마우스를 좀 내리시다 보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나 한번 투자해야지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모집 금액 2억입니다. 이 업체가 2억 원이라는 급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는 17%를 준다고 합니다. 연이자를. 연이자가 17%면 굉장히 세죠.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P2P 할 때 알아두실 건 뭐냐면 P2P는 대부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뭐 대부업이라고 그러면 사채, 뭐 이상한 뭐 러시안 키즈 이런 느낌들 받을 수 있으신데 대부업이 나쁜 건 아니고요. 17%의 이자를 세전이고 세후는 적습니다. 더 세금을 떼고 나면 세금 내는 게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이 27.5%를 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세금을 낼 때는 15.4%를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근데 P2P 투자는 27.5%를 낸다. 그러면 17%가 세전 이자면 세후 이자는 한 12.3%, 12%, 그냥 1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연 12%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P2P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은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받는 게 아니고요. 매월 이자를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자가 매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기에 원금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만약에 12%다 실질 이자가 라고 계산을 해보면 뭐 1,000만 원을 내가 투자했다. 그럼 1,000만 원에 12%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받을 돈이. 그럼 120만 원을 12달로 쪼개서 받으면 매월 10만 원씩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투자해 놓으면은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다가 마지막 달에는 1,000만 원 원금과 이자 10만 원 합쳐서 1,01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P2P 투자의 좀 장점, 개념과 장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돈을 빌려간 대출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는 수가 있죠. 예, 그리고 P2P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P2P 이제 업체가 부도나는 거 말고 대출 업체가 부도나는 거는 이런 걸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갈 때 법인이고 개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보다는 법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개인들은요. 돈 빌려갔다가 그냥 파산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좀 더 파산할 확률이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법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작은 회사들은 대표이사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흔히 말하는 배째라 이런 것들을 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P2P 투자할 때는 꼭 담보를 보셔야 됩니다. 담보가 있는 것만 하세요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담보가 우리 담보 좋은가 뭔지 아시죠? 예. 돈 빌릴 때 담보로 잡아놓고 있으면 얘가 못 갚아도 담보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내 돈 날아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담보를 잡으셔야 되는데 담보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인으로 하시고 담보를 꼭 잡고 그리고 담보를 잡을 때도요. 담보가 크게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담보 같은 게 저는 현금 유동성이 빠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망했어요. 그 담보를 현금화 시켜서 내가 돈을 받아가야 돼요. 근데 그 현금화 시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면 받긴 받겠지만 좀 시간이 길어지면 좀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담보를 잡을 때는 이렇게 좀 현금 유동성이 빠른 그런 담보들을 잡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부동산 담보도 있고 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거면 선택을 할 때 굳이 선택을 하라면 저는 이제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만약에 이제 부실이 났을 때 경매에 넘기고 이렇게 좀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중고업자한테 전화해서 바로 사가세요. 그러면 뭐 훨씬 빨리빨리 일처리가 되고 일처리가 빨리 된다는 얘기는 내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담보를 잡을 때도 현금 유동성이 빠른 것들로 담보가 잡혀 있는 그런 상품들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보는 항상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남들 줄 거 다 주고 마지막에 내가 받아갈게 라는 거고 선순위는 남들은 모르겠고 일단 내 돈 먼저 챙겨야 되는 순위야. 이게 선순위죠. 선순위보다 당연히 후순위보다는 선순위가 좋은 거죠. 담보 잡더라도 후순위로 잡혀있는 담보는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후순위보다는 당연히 선순위 담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업체의 부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담보를 꼭 있는 쪽으로 투자하시되 현금 유동성이 빠른 담보, 그리고 담보를 잡을 때는 선순위가 된 담보를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담보 잡고 이런 거는 어차피 다 P2P 업체가 다 합니다. 저희가 담보 잡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P2P 업체가 이렇게 담보를 잡아놨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사이트에 알아볼 수 있게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P2P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버릴 수도 있죠.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금을 맡겨도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P2P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 업체 선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P2P 업체 선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협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관리 감독이 안 되죠. 관리 감독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람이 돈이 들어오다 보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금융 피라미드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실제로는 투자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새롭게 모집된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 이자 주고 막 이런 금융 피라미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받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돈이 막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눈이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관리 감독이란 걸 받고 있으면 돈 들어온 거, 돈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함부로 그런 나쁜 짓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 감독 받을 수 있는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EO의 도덕성입니다. 사실 사기 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이제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보면 쉽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먹튀라고 하죠. P2P 업체가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한번 CEO가 되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방향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그런 업체가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협회에 등록이 돼 있나 관리 감독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안 되시죠. CEO의 도덕성이라든지 이 회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저도 P2P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존 고객분들 안내 드려서 이제 같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P2P가 이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몇몇 업체를 계속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차도 마시고 밥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선별해 놨어요. 선별해 놔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고객분들께서도 P2P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데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되시면 저희 그 행복 재무상담센터에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P2P 투자는요, 장점으로는 은행권 대비 고수익이 있고요. 빠른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익이어도 그 수익 자체가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러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근데 빠른 현금으로 대부분 만기가 6개월이나 1년, 뭐 길어야 1년 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자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재테크하는데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한 50만 원 이상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돈 좀 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가서 저 투자할 건데요 라고 하면 뭐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뭐 다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그 P2P 투자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투자다라고 보시고 단점으로는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출 업체가 부실하는 거는 이제 담보를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P2P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그땐 곤란할 수도 있긴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P2P 업체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는데, 일단 P2P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새롭게 나온 또 하나의 금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 이제 금융기관이었더라면,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P2P라는 게 새롭게 세상에 나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을 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미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쓰는 것들이고, 앞으로 P2P 업체, P2P 투자도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점점 커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안전한 그런 재테크 방안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고객분들이랑 같이 P2P 업체 통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데 꽤 쏠쏠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많은 노력을 가했고 거기에 따라 좋은 업체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투자가 재밌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금 만기되거나 또는 뭐 저축보험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묶여있는데 이자가 얼마 안 되거나 뭐 변액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돈이 쌓여있긴 하지만 딱히 이런 것들을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때 뭐 전 재산을 올인하고 이런 건 아니라 일부 금액씩 꺼내가지고 P2P 투자를 경험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